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N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 SK 하이닉스일 것 같은데요. 인텔의 낸드 사업을 10조 3천억 원에 사들였다라는 기사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점유율 5위에서 단숨에 2위까지 껑충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주가는 어찌됐든 현재 파란불 켜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호재 속에 네. 차익 실현을 먼저 하려는 욕구가 좀 강해진 게 요즘인 것 같고 네.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일단 주가만 놓고 봤을 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내고 있죠. 저는 충분히 어떤 앞으로의 업종 섹터의 상승 흐름세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저가권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다라는 또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을 일단 우리나라 이제 사상 최고 금액의 어떤 M&A가 성사되는 여부를 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들이 좀 나왔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옵테인 쪽 관련 부분을 좀 제외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엔드 CPU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캐시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인데 그 부분을 제외한 SSD라든지 몇 가지 사업 분야를 이제 10조 원가량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SSD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저장 장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네.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같은 네트워크상 소위 이제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어떤 공간 내에 있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거나 옆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광어회를 먹고 싶다 해도 광어회를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유튜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관련 광고라든지 콘텐츠가 노출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 즉 우리가 걷거나 이동하거나 검색하거나 숨을 쉬거나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HDD, 소위 말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됐었죠. 네. SSD로 이제 저장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어요. 몇 가지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SD.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광범위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어떤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종이 아직은 크게 어떤 들어올려주지 못하는 부분. 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수십조 원 자금이 쏠려 들어갔어요. 근데 다 빠져나가고 있죠. 네. 오늘 살짝 반등은 나왔지만 해당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흩어질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 쪽 좀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더 올라갈 거야 말 거야일 텐데 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애증의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오늘도 주가 좀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보유했다면 끌고 가야 될 거고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격대에서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항과 어떤 지지 가격대를 확인을 해보신다면 명확한 지지 가격 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받쳐주면서 외인과 기관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쳐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 마이너스 플러스 한 3% 정도가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예. 그 가격권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상승 시에 뒤쫓아가는 거래는 당분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껏해야 플러스 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네. 직전 어떤 저항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매 자금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의 어떤 대형주들을 가지고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작게는 5억, 많게는 한 30억 정도. 1, 2%, 2, 3%의 수익을 노리고 그렇게 거래합니다. 근데 고가권에서 저항권에서 대량의 차익 실현 물량 우리가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네. 오늘처럼 떨어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증권사 3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뉴스 계속해서 네.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뒤에는 우리 동학개미들이 있었을 테고 기준금리 동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B2 영끌 열풍이에요. 그렇죠. 상장 6개사 다 호실적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예.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를 우리 잡아야 될 것은 금융주를 매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어떤 폭락과 하락, 그 이후 횡보, 거기서 시장이 턴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이 될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세를 보여줬던 과정 중에 사실 금융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뉴스를 보시면 어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섹터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내가 그 호재에 따라서 매수를 한다 할지라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장기 보유하거나 뭐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어떤 실적이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학개미들의 열심히 또 매수 매도를 이제 반복을 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수수료인데 보통 오프라인 증권사 기준에서 0.5%에서 온라인 증권사까지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0.1%, 2%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업이익이 지금 1조 원을 지금 기록했다는 것은 전체 거래 매매 자금이 한 1,000조 가량이 될까요? 이게 네.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네요. 1,000조 가량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왜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네. 상당히 투심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다들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꾸준한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 저는 약간 이 부분이 회의적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보단 일단 좀 보수적으로 금융주들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어서 참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네. 일단 보수적으로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메디톡스 또다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허가받았던 원액으로 만들지 않아서 정지가 됐었고 이번 허가 취소가 됐었고 이번에는 국가의 승인 없이 이제 중국에 수출을 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제 휴젤 아니면 대웅제약 바라봐야 되나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메디톡스 어쨌든 오늘 악재 속에 거래 정지가 됐고요.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휴젤과 대웅제약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볼까요? 자,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디톡스의 주가는 최근에 시장과 좀 부합되지 않은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하락세를 지속 이어나오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MTN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뭐 출연을 통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싸다, 저가다, 여기서 더 빠지겠냐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들 매수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디톡스는 비추세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이제 악재가 이제 발생을 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우리가 이게 과연 지금 합당한 악재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제품 포장에 한글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제품 박스 교체도 아니고 다 폐기해버려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과 상관없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결부지어지고 있어요. 한간에는 지금 식품의약처랑 관계가 너무 안 좋고 갈등이 너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약간의 음모론적이지만 불이익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대웅제약, 아까 휴재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제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이긴 해요.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계속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답변들은 어렵고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앞서 동학개미들이 늘 하는 매매처럼 다만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고자 하신다라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악재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다 이제는 뭐 제품에 한글 표기 안 했다라고 지금 제품 폐기하라는 건 다소 좀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신규 말수 자제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디톡스에 대한 기사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